이번 차시에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차시의 학습 목표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제도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사용 허가권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종류를 알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의 특징에는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의 특징으로 그냥 소프트웨어만 설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인 하드웨어를 같이 비교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는 컴퓨터의 물리적인 측면으로 컴퓨터가 꺼져 있을 때 보이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스마트폰 같이 전원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의 논리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으로 모니터 안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윈도우 10이라든지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제공해줬던 MS 오피스 365 여기 안에는 엑셀, 워드 등 여러분들이 문서 작업할 때 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사용할 때 쓰는 웹브라우저인 크롬 같은 것들도 소프트웨어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이제 특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모가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고장률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소프트웨어는 논리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도 소모가 되지 않고요. 또한 소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장률도 증가하지 않습니다.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장률이 증가하고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한 번 구매하면 변경이 어렵습니다. 즉, 복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한 번 구매한 모니터를 여러분들이 내부를 뜯어봐서 그것을 더 성능을 좋게 만든다던가 아니면 똑같은 모니터를 더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죠. 반면에 소프트웨어는 수정, 업데이트 또는 삭제가 쉽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윈도우 10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10에 보면은 윈도우 업데이트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처음에 산 윈도우에서 점점점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윈도우 10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특징 때문에 복제도 쉽게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문서를 작성했을 때 그것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USB에 담아서 다른 사람한테 건네준다던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소프트웨어의 특징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제를 해서 남한테 건네주는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도 엄연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라는 회사는 디자인 회사이고 전체 PC 수량이 약 120대 정도 되는 중소형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품 보유 현황을 보면 일부 비정품 포토샵을 사용했습니다. 즉, 포토샵 정품을 구매해서 사용을 했는데
상황이 점점 회사가 커지다 보니 더 구매를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복제해서 기존의 정품 소프트웨어를 복제해서 새로운 PC에 깐 것이지요. 설치를 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이 회사는 자신들은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저작권 협회 같은 곳에서 의뢰를 받아 나가보니 이것이 불법 회사로 지적이 당했고, 그래서 이 불법 복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 비정품 포토샵을 사용한 PC들에 대해서 모든 가격을 지불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 회사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가격의 80%를 내야 됩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서 저렇게 적발이 된 경우에 합의가 성공할 수도 있고 합의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에 성공이 되면은 합의에 성공 시 침해 비용, 합의에 성공을 하면 침해 비용, 합의금이 총 비용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합의에 성공 시 약 3,700만 원의 비용이 나오게 됐다는데, 즉 소프트웨어 가격이 100만 원대였고 그렇게 불법적으로 설치되었던 게 20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하니 2천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고, 합의금으로 2천만 원, 소프트웨어 가격 2천만 원의 80%에 해당하는 가격을 지불해야 돼서 1,600만 원이 추가적으로 들게 되어 3,6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반면 합의에 실패했을 경우 침해 비용 플러스 양벌 규정 과태료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법정 소송 비용이 또 플러스 알파로 발생을 합니다. 이것이 총 비용으로 되고 약 소송 진행 시에는 5천만 원 정도의 소송 비용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추가적으로 소송 비용까지 추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가격은 앞에와 똑같이 2천만 원이 발생하게 되고 양벌 규정 과태료로 3천만 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정 소송 비용으로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이게 회사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인데 이 5천만 원보다 훨씬 비싼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자기가 정품을 구매했더라도 그 구매한 대수만큼 설치가 가능한 것이고 이외에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PC에 대해서는 다시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Q&A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이러한 것들인데 회사의 개인용 노트북을 점검해서 불법 소프트웨어가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회사의 소유가 아닌 개인용의 소유물도 단속 대상인가요? 라고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회사에서 개인의 소유로 가지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속의 기준은 PC 자체가 아니라 사업자이라는 공간에 대하여 행해집니다. 따라서 개인용 노트북이라고 하더라도 단속 대상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단속이 이루어진 후이므로 해당 저작권사의 원활한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좀 더 접근해서 보면 회사를 학교라고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에 개인용 노트북,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거죠. 근데 그 노트북에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많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 불법 소프트웨어를 점검하는 회사가 나와서 점검을 했더니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러면 그거에 따르는 책임은 학교가 지게 되고 그 해당 저작권사와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그러니까 PC 게임방 같은 경우에서 이용자가 불법으로 깔아놓은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은 어떨까요? 이것도 앞서 마찬가지로 사업장에 책임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이용한 이용자는 물론 처벌이 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불법 복제를 방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주의, 의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컴퓨터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들도 처벌을 받게 되고 그거에 대한 사업주, 학교도 책임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PC방 같은 경우에 보면 여러분들이 PC를 사용하고 나서 컴퓨터를 종료했을 때 그 PC가 다시 처음에 깔린 상태로 돌아가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을 아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구매 시 소프트웨어를 무상 설치해 준다고 할 경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러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PC를 구매할 때 PC 사업자한테 서비스로 윈도우를 깔아달라거나 그런 것들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한 PC 업자가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서비스로 이러한 것들을 제시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업자가 먼저 그렇게 판매하는 사람이 먼저 이렇게 제시할 정도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컴퓨터를 구매하는 곳에서 정품 소프트웨어 CD와 같이 인도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로 무상 제공하는 경우 이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판매자, 구매자 모두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정품으로 구매하지 않은 CD 같은 경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제공해 달라거나 제공해 준다고 하더라도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한번 저작권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문제 해결에 대한 사람의 생각을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일련의 명령으로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따라서 이것 또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쉽게 사용, 수정, 배포, 복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고요. 따라서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사용권을 구입한 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위에 이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례처럼 남들도 불법으로 내려받으니까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상용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배포해도 괜찮을까? 왜냐하면 쉽게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혹을 당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당연히 저작권법에 접촉이 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저작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사용 허가권이 주어지는데요. 소프트웨어 업체마다 그러한 사용 허가권을 다르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라이선스라고 하고, 이것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사용자에게 지정한 조건 하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권리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확인한 후에 배포를 하더라도 배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면 크게 상용 소프트웨어, 쉐어 소프트웨어, 프리웨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상용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이 비용을 지불해야지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들로 윈도우, 그리고 한글, 엑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쉐어웨어는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해준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보이듯 체험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포토샵, 백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완화된 규정은 프리웨어가 있습니다. 프리웨어는 개인은 무료로 사용해야 하지만 기업은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에는 곰플레이어, 반디집 등이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이 자주 사용하게끔 만든 다음 기업에서는 구매를 해서 사용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프리웨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데요. 이거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언어인 소스 코드를 모두 공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것에 대해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이거에 대한 라이선스를 다시 한번 살펴봐서 여기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거에 어떤 라이센스가 적용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한국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에서 스마트 체크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면 소프트웨어, 폰트 파일 점검과 함께 악성 코드 검색 치료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소프트웨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깔려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라이선스도 같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한번 설치를 해보고 자신이 어떤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스마트 체크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윈도우를 눌러주고 크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를 입력하면 이렇게 한국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 SPC입니다 라는 것이 제일 위에 뜰 것입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소프트웨어 자가 진단 프로그램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스마트 체크 서비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고, 주요 기능으로는 SamDB를 활용하여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검색 삭제하기, 우리가 실습을 할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장되어 있는 폰트 파일을 검색해주고 악성 코드, DB 로딩, 자동 업데이트, 멀티코어 기반 CPU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좀 더 내려보면 이 밑에 무료 다운로드라는 초록색 버튼이 있는데 이것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네이버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받는 곳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여기서 무료 다운로드, 확인 후 다운로드까지 하면 이렇게 스마트 체크가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이렇게 폴더에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눌러보면 스마트 체크가 있는데요. 이것에 압축을 풀어줍니다. 압축을 풀어주면 이렇게 파일이 뜨게 될 거고요.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관리자 권한에서 확인을 눌러주면 이런 설치 환경이 뜨게 될 거고, 여기서 이제 다음 한번 사용자 이용 약관을 다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위사항에 동의합니다. 다음, 그리고 설치할 폴더를 지정해줘서 다음을 누르고 설치를 하면은 설치가 완료됩니다. 완료가 된 다음에 다시 다음 마치면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요. 윈도우에 들어가면 이렇게 SPC 스마트 체크 서비스 실행이라는 게 뜨게 될 거고, 들어가 보면 이런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점검 도구를 클릭하고 검색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컴퓨터에 깔려있는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 소프트웨어가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에 나의 점검 결과는 소프트웨어 자율점검 결과가 표시가 되고, 여기 소프트웨어 정보에 프리가 9개, 상용이 3개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프리는 개인 기업 모두 사용 가능한 거고 9개가 검색이 되었고요. 상용은 3개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상용 소프트웨어가 떴는데 그것이 구매한 제품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제거하기를 눌러서 삭제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폰트 정보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폰트 정보는 자세히 봐서 쉐어웨어가 이렇게 선생님이 설치한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 이외에 상용 폰트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구매하지 않은 것이라면 제거하기를 눌러서 없애주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스마트 체크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소프트웨어가 어떤 상용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